진우야, 내가 그날 너희 집 문 앞에서 얼마나 서 있었는지 아냐? 아버지가 왔다고 외치는데도 안에서 숨소리 죽이고 있던 너희를 느끼는 내 기분은 어땠을 것 같냐? 아버지, 제가 그날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일이 많고 머리가 복잡해서. 그런데 아버지도 이렇게 갑자기 땅을 기부하신 건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너무해. 내가 외로울 때 너는 어디 있었는데? 평생 너를 위해 일만 하다. 이제 와서 문 앞에서 외면당하는 내가 내 땅을 어디에 쓰든 네가 무슨 자격으로 뭐라고 할 수 있냐? 아버지, 저도 잘못한 거 압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저희랑 상의도 없이 이렇게 하시면 저희는 뭐가 됩니까? 너희는 이제 너희 인생 살면 돼. 나도 이제 내 인생 살기로 했다. 내가 땅을 기부한 건 단순히 서운해서가 아니야. 너희가 나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걸 확실히 알았기 때문이야. 아버지, 제가 너무 경솔했어요. 그날 문을 열지 않았던 건 정말 잘못이었어요. 하지만 아버지도 이렇게 단칼에 우리를 밀어내시면 안 되죠. 저희도 아버지와 함께해야 할 가족 아닙니까? 가족은 서로 의지하고 서로를 아껴야 가족이지. 너희가 날 그렇게 생각했다면 문 앞에서 그렇게 외면하진 않았겠지. 이번 일로 너희도 뼈저리게 느껴야 한다. 가족이 얼마나 소중한지. 안녕하세요. 여러 가지 사연들을 전해드리는 돌고 도는 사연 채널입니다. 오늘은 아들집 갔더니 아들과 며느리가 집에 없는 척해 아버지가 복수한 사연을 소개합니다. 사연을 들으시고 이러한 이야기들을 또 듣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더 많은 이야기를 함께 나누어 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이제 사연의 본론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전라도 군산의 작은 마을에 사는 박영수 씨는 올해로 68세이다. 평생을 농사일에 매달려온 그는 아내와 함께 살아온 집에서 홀로 지내고 있다. 몇 년 전 아내가 갑작스레 세상을 떠난 이후 넓은 집과 마당은 텅 빈 느낌으로 다가왔다. 날이 갈수록 커지는 외로움에 그는 자연스럽게 멀리 서울에 사는 아들 진우와 그의 가족을 떠올리게 되었다. 진우는 결혼 후 도시로 떠나 바쁜 직장 생활을 이어갔고 영수 씨는 그런 아들이 대견하면서도 마음 한구석에 서운함을 품고 있었다. 그동안 아들 내외가 명절이나 특별한 날에만 간간히 찾아왔지만 함께 보내는 시간은 항상 짧았다. 그래서 이번엔 직접 아들 집을 방문해 손주들과 시간을 보내고 며느리와도 좀 더 가까워질 기회를 만들고 싶었다. 영수 씨는 부지런히 새 옷을 꺼내 입고 정성스럽게 준비한 농산물을 챙겼다. 손주들이 좋아할 것 같아 달걀과 고구마까지 보태 큰 보따리를 꾸렸다. 기차를 타고 한참을 올라가야 하는 먼 거리였지만 자식들 얼굴을 본다는 생각에 피곤함도 잊은 채 설렘으로 가득했다. 서울역에 도착해 환승을 거듭한 뒤 진우의 아파트가 있는 고층 빌딩 숲에 도착했을 때 그는 낯선 도시의 풍경 속에서 잠시 어리둥절했다. 그러나 아들의 집 앞에 선 순간 마침내 가족을 만난다는 기쁨이 가슴을 뛰게 했다. 영수 씨는 문 앞에서 신발을 가지런히 벗어놓고 밝은 목소리로 아들의 이름을 부르며 초인종을 눌렀다. 그러나 벨이 울려도 집안에서는 아무런 응답이 없었다. 뭔가 잘못됐나? 하는 마음에 다시 한번 눌러보았지만
상황은 마찬가지였다. 이상하게도 문틈 너머에서 희미한 말소리와 발자국,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 그는 잠시 고개를 갸웃거렸다. 분명 집 안에 누군가 있는 듯 했지만 아무도 문을 열지 않는 상황에 영수 씨는 점점 혼란스러워졌다. 그러면서도 혹시 자신이 잘못 생각한 걸까 싶어 며칠 전 약속했던 아들의 말을 되새기며 스스로를 달랬다. 그러나 마음 한구석에는 묘한 불안감과 서운함이 자리 잡기 시작했다. 문을 두드리는 손길이 점점 느려지며 박영수 씨는 문 앞에 서서 잠시 숨을 골랐다. 초인종 소리가 멈춘 후에도 집안은 여전히 적막했지만 그 적막 속에서 이상한 기척이 느껴졌다. 문틈 사이로 희미하게 들려오는 사람들의 움직임, 소리와 낮게 속삭이는 말소리가 영수 씨의 귀에 닿았다. 뭔가 착각인가? 하며 고개를 갸웃했지만 그 소리는 분명 현실처럼 또렷했다. 영수 씨는 초조해진 마음에 한 발짝 물러서서 다시 초인종을 눌렀다. 이번엔 좀 더 힘을 주어 진우야! 나다! 아빠야! 라고 외쳤지만 집 안에서는 여전히 아무런 응답이 없었다. 그 순간 마음 한구석에 묘한 불길함이 스쳤다. 혹시라도 아들에게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닐까? 걱정이 앞섰지만 동시에 그 걱정은 금세 다른 생각으로 바뀌었다. 영수 씨는 문 옆 창문을 살짝 바라보았다. 커튼 사이로 미세한 그림자가 움직이는 게 보였고 그는 안에 누군가 있다는 것을 직감했다. 왜 대답이 없는 걸까? 머릿속에 수많은 생각이 오갔다. 단순히 바쁜 척하며 무시하는 것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자 가슴이 갑자기 싸늘해졌다. 그는 자신의 두 손을 내려다보았다. 시골에서 힘들게 일하며 거칠어진 손이었다. 그 손으로 아들을 키우고 온갖 고생을 하며 뒷바라지했던 지난 날들이 머릿속에 스쳐 지나갔다. 그런데 지금은 이렇게 문 앞에서 기다리게 되는 자신이 초라해 보이기까지 했다. 설마 일부러 없는 척하는 건 아니겠지? 스스로를 달래보려 했지만 점점 커지는 서운함을 주체하기 어려웠다. 내리쬐는 도시의 겨울. 햇살은 차갑게 느껴졌고 거리의 자동차 소음이 점점 멀리서 들리는 것처럼 희미해졌다. 영수 씨는 더 이상 초인종을 누르지 않고 조용히 뒤로 물러났다. 아들의 문 앞에서 더 오래 머물수록 스스로가 더 비참해질 것 같았다. 손에 들고 온 보따리는 점점 더 무거워졌고 그의 발걸음은 힘없이 엘리베이터 쪽으로 향했다. 그러나 그 속에서도 희미한 기척이 끊임없이 귀에 맴돌았고 그는 자신의 눈물이 터지지 않게 필사적으로 참아야 했다. 엘리베이터가 열리자 영수 씨는 마지막으로 문을 힐끗 돌아보았다. 그러나 문은 굳게 닫힌 채 어떤 변화도 없었다. 그는 고개를 떨군 채 아파트를 나서며 가슴속 깊이 배신감과 실망이 서서히 자리 잡는 것을 느꼈다. 내가 잘못 온 걸까? 아니면 내가 여기에 올 자격이 없는 걸까? 그의 마음은 깊은 혼란 속으로 빠져들었다. 박영수 씨는 아파트 문 앞에서 터덜터덜 발길을 돌렸지만 마음속에 남은 불편함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는 동안 그의 머릿속은 복잡한 생각들로 가득했다. 혹시 아들과 며느리가 무언가 오해한 건 아닐까? 자신이 갑자기 찾아온 것이 부담스러웠던 걸까? 수십 번을 스스로에게 물었지만 명확한 답은 떠오르지 않았다. 아파트 현관을 나서는 순간 겨울바람이 그의 얼굴을 찌르듯 스쳤다. 손에 들고 있던 보따리가 유난히 무겁게 느껴졌다. 이걸 괜히 챙겨왔나? 그는 땅을 바라보며 혼잣말을 중얼거렸다. 자신이 손수 재배한 감자와 배추, 손주들이 좋아할 것이라 생각했던 달걀과 고구마까지 담아둔 그 보따리는 이제 더 이상 설렘의 상징이 아니라 무언가 무겁고 쓸모없는 짐처럼 느껴졌다. 버스를 기다리며 정류장 벤치에 앉아있던 그는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들었다. 며칠 전 아들에게 보냈던 메시지들이 떠올랐다. 아빠가 이번 주에 너희 집에 갈게. 시간 괜찮지? 라는 질문에 진우는 간단히 네. 오셔도 돼요. 라는 답장을 보냈었다. 그때의 대화는 별다른 이상이 없었고 오히려 아들과 더 가까워질 기회라고 생각했던 영수 씨는 설렘으로 방문을 준비했었다. 하지만 지금 그는 그 답장이 형식적이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마음이 무거워졌다. 버스 안창가에 앉아 창밖의 풍경을 바라보는 동안 그의 마음은 점점 더 혼란스러워졌다. 자신이 아들과 며느리에게 지나치게 기대를 한 것일까? 아니면 그들이 진정으로 자신을 외면한 것일까? 답을 알 수 없는 물음들이 그의 가슴을 짓눌렀다. 머릿속은 복잡했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서운함과 실망감이 차곡차곡 쌓이고 있었다. 그날 밤 군산, 집으로 돌아온 영수 씨는 집안의 불을 켜지 않고 어두운 방 안에서 한참을 앉아 있었다. 탁자 위에 내려놓은 보따리, 속 물건들을 바라보며 그는 아들과의 관계가 어쩌다 이렇게 멀어졌는지 되짚어 보았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을까? 자신을 책망하는 목소리가 가슴 깊은 곳에서 울렸다. 침대에 누웠지만 도무지 잠을 이룰 수 없었다. 며칠 동안 준비한 정성과 기대감이 배신감으로 바뀌어 그의 마음을 잠식했다. 영수 씨는 이대로는 안 되겠다는 생각에 다짐했다. 내가 바보처럼 당하고만 있진 않을 거야. 그동안 참아왔던 서운함과 억울함이 그를 새로운 결심으로 이끌고 있었다. 박영수 씨는 그날 밤 깊은 잠을 이루지 못한 채 뒤척이다 새벽녘에야 겨우 눈을 붙였다. 하지만 잠에서 깨어난 뒤에도 그의 마음속에는 전날의 배신감과 상처가 가시지 않고 무겁게 자리 잡고 있었다. 아들에게 서운한 마음을 그대로 드러내고 싶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이러다 우리 관계가 더 나빠지면 어쩌아? 하는 두려움에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며칠 동안 그는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하며 그 감정을 억누르려 했다. 마당을 쓸고 밭일을 하고 손주들을 위해 키우던 토마토와 상추를 돌봤지만 이 모든 것이 오히려 그가 느끼는 외로움과 허전함을 더욱 부각시켰다. 그러다 문득 그는 집 한 구석에 놓여 있던 오래된 서류 더미를 발견했다. 그것은 몇 해 전 변호사와 함께 정리했던 유산,
관련 서류였다. 박영수 씨는 서류를 손에 들고 한참을 바라봤다. 아들에게 물려주기로 마음먹었던 땅과 집, 그리고 자신이 평생 모아온 재산 목록이 그 안에 적혀 있었다. 처음엔 그 재산들이 아들의 미래를 위해 꼭 필요하다고 생각했었다. 그러나 지금 문 앞에서 쓸쓸히 돌아섰던 기억과 아들의 무관심은 그 생각을 뒤흔들고 있었다. 그는 천천히 의자에 앉아 서류를 읽어내려가며 깊은 생각에 빠졌다. 내가 이걸 왜 남겨둬야 하지? 내가 힘들 때, 외로울 때 찾아와 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데. 라는 생각이 그의 마음속에 뿌리내렸다. 차마 화를 낼 수는 없지만 이렇게 가만히 있는 것도 더 이상은 용납할 수 없었다. 그는 동네 복지관이 이름이 떠올랐다. 자신이 종종 지나치며 보던 곳이었지만 한 번도 그곳의 문을 열어본 적은 없었다. 복지관은 지역 어르신들에게 도움을 주는 곳으로 알려져 있었고 영수 씨는 그곳에 자신의 땅을 기부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떠올렸다. 차라리 이 땅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쓰인다면 내 마음도 조금은 편해질 거야. 그는 속으로 다짐하며 서류를 단단히 잡았다. 다음 날 그는 복지관으로 향했다. 낡은 자전거를 타고 천천히 논밭 사이를 지나 복지관에 도착한 영수 씨는 직원에게 조심스럽게 자신의 의사를 전했다. 내 이름으로 된 땅이 조금 있습니다. 이걸 복지관에 기부할 방법이 있을까요? 직원들은 그의 뜻에 놀라면서도 반갑게 맞이했다. 서류 작업은 생각보다 간단했고 그 과정에서 영수 씨는 마음속에서 억눌려 있던 무언가가 조금씩 풀리는 것을 느꼈다. 땅 기부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 그는 오랜만에 마음속이 조금은 홀가분해지는 느낌을 받았다. 아들에게 다시 화를 낼 필요도 없고 그가 자신의 진심을 알아줄 것이라 기대할 필요도 없었다. 그저 이제는 자신이 스스로를 위로할 방법을 찾았다는 사실이 그를 위안했다. 이제 내 마음도 내 땅도 더 나은 곳에 쓰이겠지. 영수 씨는 고개를 들어 파란 하늘을 바라보며 작게 미소를 지었다. 며칠 뒤 박영수 씨가 복지관의 땅 기부를 완료했다는 소식은 작은 마을을 넘어 아들의 귀에도 들어갔다. 박진우는 처음에 이 소식을 믿을 수 없었다. 아버지가 땅을 복지관에 기부하셨다고? 회사에서 일하던 진우는 전화를 통해 들은 소식을 몇 번이고 되물었다. 그의 머릿속에는 아버지가 농사일을 하며 평생 동안 힘겹게 가꿔온 땅이 떠올랐다. 그 땅은 단순한 재산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 그것은 아버지의 피땀, 어린 노력이자 가족을 위해 헌신한 세월의 흔적이었다. 진우는 당장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다. 휴대폰 너머로 들려오는 신호음은 길고 느리게 느껴졌다. 드디어 전화를 받은 아버지의 목소리는 무미건조했다. 왜 이제야 전화했니? 아버지의 첫마디는 단호하면서도 차가웠다. 진우는 급히 말을 꺼냈다. 아버지, 이게 무슨 일이에요? 갑자기 땅을 기부하신다니요. 저희랑 상의도 없이 그렇게 하시면 어떻게 해요? 그의 목소리에는 놀람과 당혹감이 가득했다. 그러나 아버지는 흔들리지 않았다. 상의할 필요가 없었지. 그 땅은
내 이름으로 된 거니까 내가 어떻게 하든 내 결정이야. 그의 말은 냉정했지만 그 속에 담긴 서운함과 상처는 분명히 느껴졌다. 진우는 순간 말을 잃었다. 그는 아버지가 자신의 감정을 이렇게 직접적으로 드러내는 것을 본 적이 없었다. 진우는 급히 말을 돌리며 아버지를 설득하려 했다. 아버지, 그건 우리가 함께 잘 살기 위해 필요한 거잖아요. 아버지가 힘들게 일해서 남겨주신 건데 이렇게 갑작스럽게 처리하시면 저희도 준비가 안 돼요. 하지만 아버지는 그의 말을 끊었다. 진우야, 내가 그 땅을 너를 위해 남겨두려 했던 건 사실이다. 하지만 내가 나를 이렇게 외면할 줄은 몰랐다. 내 마음도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배신당한 기분이 어떤지 너는 아느냐? 아버지의 목소리에는 깊은 울림이 있었다. 진우는 더 이상 말을 할 수 없었다. 그제야 그는 아버지가 자신을 찾아왔던 날을 떠올렸다. 그날 문을 열지 않고 아내와 둘이 숨죽이며 대화를 나누던 순간이 생생히 떠올랐다. 아버지한테 뭐라고 하지? 그냥 나중에 찾아가자. 며느리 미영의 말에 자신도 별다른 생각 없이 동의했던 그때의 자신이 부끄러워졌다. 아버지 죄송합니다. 진우는 입술을 깨물며 어렵게 사과를 내뱉었다. 제가 너무 경솔했습니다. 아버지가 얼마나 서운하셨을지 제가 다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쉽게 용서하지 않았다. 사과는 쉽다. 진우야, 하지만 그 사과가 내 마음의 상처를 완전히 덮을 수는 없다. 진우는 더 이상 전화로 대화가 이어질 수 없음을 느꼈다. 그는 곧바로 아내 미영과 상의한 뒤 아이들을 데리고 군산으로 내려가기로 결심했다. 그는 아버지를 직접 만나 진심으로 사과하고 다시 관계를 회복할 방법을 찾아야겠다고 다짐했다. 몇 시간의 기차 여행 끝에 박진우는 아내 미영 두 아이와 함께 군산역에 도착했다. 겨울바람이 차가웠지만 진우의 이마에는 식은땀이 맺혀 있었다. 그는 자신이 무슨 말을 해야 아버지의 마음을 풀 수 있을지 알 수 없었다. 아내 미영도 내내 조용했다. 평소 아버지와 특별히 친밀한 관계를 맺지 못했던 그녀는 이 방문이 자신에게도 쉽지 않은 일임을 잘 알고 있었다. 진우는 집 앞에 도착해 한참을 망설였다. 아이들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아빠를 바라봤고 미영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일단 들어가서 제대로 사과드리는 게 중요해요. 그제야 진우는 한 손으로 아이의 손을 잡고 다른 손으로 아내의 손을 꼭 쥐며 초인종을 눌렀다. 문이 열리자 아버지 박영수 씨가 문 앞에 서 있었다. 아버지의 얼굴은 굳어 있었지만 그의 눈빛에는 묘한 슬픔과 기대가 섞여 있었다. 한참 동안 아무도 먼저 말을 꺼내지 못한 채 침묵이 흘렀다. 결국 진우가 머리를 숙이며 입을 열었다. 아버지,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어리석었고 아버지께 상처를 드렸습니다. 아이들이 작은 목소리로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라고 인사했지만 박영수 씨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러나 손주들을 본 그의 눈가가 살짝 흔들리는 것을 진우는 놓치지 않았다. 미영도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아버님, 저희가 너무 경솔했습니다.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한참 동안 침묵을 지키던 박영수 씨는 천천히 집 안으로 들어오라는
몸짓을 했다. 들어와라 말만으로 끝낼 일이 아니니 이야기를 좀 더 나눠야겠다. 그는 간단히 말했다. 거실에 앉은 영수 씨는 진우를 똑바로 바라보며 물었다. 왜 그랬니? 내가 그렇게까지 오랜 시간 너희를 믿고 기다려왔는데 왜 그날 문을 열어주지 않았니?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그 안에는 깊은 서운함과 슬픔이 묻어 있었다. 진우는 아버지의 질문에 어떻게 답해야 할지 몰라 한참을 머뭇거렸다. 아버지, 제가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진우는 고개를 들고 아버지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그날 저는 그냥 일이 많고 피곤하다는 이유로 아버지께 제대로 대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아무리 바쁘고 힘들더라도 아버지를 외면할 이유는 없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진우의 진심, 어린 사과에 아버지의 표정이 조금씩 풀리는 듯 보였다. 그러나 영수 씨는 여전히 단호한 어조로 말했다. 진우야, 사과는 고맙다. 하지만 내가 나를 외면했을 때 내가 느꼈던 상처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다. 내 평생 너희를 위해 살아왔는데 정작 내가 외로울 때 너희가 나를 잊은 듯하니 참담했다. 그의 말에 미영도 울먹이는 목소리로 말했다. 아버님, 저희가 너무 어리석었습니다. 앞으로는 아버님께 더 자주 찾아뵙고 시간을 함께 보내겠습니다. 두 아이들도 할아버지, 우리 자주 올게요. 라고 말했다. 그 말에 영수 씨는 눈시울이 붉어졌다. 한참을 침묵하던 영수 씨는 마침내 고개를 끄덕였다. 좋다. 내가 너희를 용서하겠다. 하지만 이번 일을 계기로 내가 어떤 마음으로 그 땅을 기부했는지는 잊지 말아라. 내가 진심으로 나를 이해하고 가족의 소중함을 느꼈으면 한다. 그날 밤 진우 가족은 아버지와 함께 따뜻한 저녁 식사를 하며 많은 이야기를 나눴다. 그동안 멀어진 거리만큼 많은 대화가 필요했지만 관계는 조금씩 회복되기 시작했다. 박영수 씨는 손주들을 꼭 안아주며 말했다. 다시는 이렇게 멀어지지 말자. 가족은 서로를 의지하며 살아야 한다. 그의 말에 진우와 미영은 고개를 깊이 숙이며 다시 한번 감사와 사과를 전했다. 그날 밤 박영수 씨의 집 거실은 오랜만에 웃음소리와 따뜻한 분위기로 가득 찼다. 손주들은 할아버지의 무릎 위에 앉아 달걀로 만든 간식을 먹으며 즐거워했고 진우와 미영은 한쪽에 앉아 오랜만에 가족의 온기를 느꼈다. 박영수 씨는 손주들의 작은 손을 잡으며 이렇게 물었다. 우리 준호는 학교에서 무슨 과목이 제일 좋아? 손자는 환하게 웃으며 체육이요. 축구할 때가 제일 재밌어요. 라고 대답했다. 그 모습을 바라보며 영수 씨는 마음 한구석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다. 하지만 아직 마음속에 남아있는 감정들이 완전히 해소된 것은 아니었다. 그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진우를 향해 말했다. 진우야, 오늘 너희가 이렇게 찾아와줘서 고맙다. 하지만 한 가지는 꼭 말해두고 싶구나. 그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는 단단한 결심이 담겨 있었다. 그 땅을 복지관에 기부한 건 되돌릴 생각이 없다. 너희가 내 결정을 이해해 주길 바란다. 진우는 아버지의 말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처음에는 아버지의 결정이 너무 과격하다고 생각했지만 지금은 그 땅이 단순한 재산이 아니라
아버지의 마음과 뜻이 담긴 것임을 깨닫게 되었다. 아버지, 이해합니다. 아버지께서 그렇게 결정하신 이유를 이제야 알 것 같아요. 저희가 그걸 존중하겠습니다. 그는 진심을 담아 대답했다. 미영도 한마디를 더했다. 아버님, 저희가 부족했던 만큼 앞으로는 더 자주 찾아뵙고 시간을 함께 보내겠습니다. 이 땅이 복지관에서 좋은 일에 쓰이길 바라는 아버님의 뜻을 저희도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그녀의 말에 영수 씨는 살짝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밤이 깊어지자 손주들은 할아버지 곁에서 잠들었고 진우와 미영은 조용히 거실을 정리하며 아버지와 나눈 대화를 곱씹었다. 진우는 아내를 보며 말했다. 아버지가 얼마나 외로우셨을지 생각하니 정말 마음이 아파. 우리가 이제라도 정신 차려야지. 미영도 진우의 손을 잡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요. 가족끼리 이렇게 멀어진 건 우리가 잘못한 거예요. 앞으로는 아버님께 더 많이 신경 써야 해요. 그날 밤 영수 씨는 오랜만에 깊은 잠을 잘 수 있었다. 침대에 누운 그는 천장을 바라보며 혼잣말을 했다. 그래. 진우도 이제 깨달았겠지. 가족이란 서로를 의지하며 사는 법이라는 걸. 그는 손주들과 함께한 따뜻한 시간을 떠올리며 가슴속에 남아있던 허전함이 조금씩 메워지는 것을 느꼈다. 다음 날 아침 진우 가족은 떠날 준비를 하며 아버지와 인사를 나눴다. 손주들은 할아버지에게 포옹하며 또 올게요. 할아버지. 라고 말했고 영수 씨는 아이들이 머리를 쓰다듬으며 웃었다. 그래. 자주 와라. 할아버지가 맛있는 거 많이 해줄게. 진우는 떠나기 전 아버지의 손을 잡으며 다시 한번 말했다. 아버지, 앞으로는 자주 찾아뵙고 더 많이 도울게요. 정말 죄송했고 감사합니다. 박영수 씨는 아들의 손을 꼭 잡으며 짧게 대답했다. 그 마음 잊지 말고 살아라. 진우 가족이 떠난 뒤 영수 씨는 마당에 서서 멀어지는 차를 한참 동안 바라봤다. 비록 그들이 떠났지만 그의 마음 속에는 이제 더 이상 텅 빈 공간이 없었다. 그는 자신이 가족에게 중요한 교훈을 전했고 그들 역시 이를 받아들였음을 느꼈다. 가족은 결국 서로를 용서하고 이해하는 법을 배워야 하는 거지. 그는 혼잣말을 하며 집 안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오랜만에 평온한 마음으로 차를 한 잔 따르며 창밖의 햇살을 바라보았다. 여러분은 사연 속 아버지 박영수 씨의 결단이 옳았다고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이 박영수 씨였다면 어떻게 대처하셨을까요? 여러분들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가족은 언제나 곁에 있을 거라 생각하지만 소홀함이 쌓이면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남깁니다. 지금 바로 가족에게 당신의 진심을 전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되고 더 많은 분들께 의미 있는 사연을 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됩니다. 알람 설정을 하시면 새롭게 올라오는 사연을 놓치지 않고 바로 만나실 수 있으니 꼭 함께 해주세요. 감사합니다.